애들이 그냥 편하게 공부하려고 양치기를 많이 하는데 같은 경우는 3학년 때 지금 100% 서술형으로 본다고 이미 예고를 다 했고 선행해라 이 얘기 아닙니까? 지금 선행을 중학교만 하면 안 되고 선행을 해라 그 얘기예요? 다음 질문은 이제 이런 게 있네. 효과적인 내신 대비 방법은 무엇이냐? 효과적인 내신 대비 방법, 포괄적인 질문이고 어떻게 보면 지금 많이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도 뭐 효과적인 내신 대비 방법에 대해서 뭐 추가로 얘기할 거 있으면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실래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예. 문제를 내는 게 학교다라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 문제를 내는 건 네. 학교다. 그 학교라는 특성 자체는 이제 국가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네네. 선생님들의 개별적인 특성도 있고 다 그렇겠지만 지향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애들이 각각의 학습 목표, 그다음에 학습 활동, 그다음에 평가 이게 다 연계성이 되어 있는 게 기본적인 학교 평가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거기에서 학습 목표에서 문제가 나오고 학습 활동에서 문제가 나오고 이제 그 내용이 이제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애들이 결국에는 아까 뭐 그 시가 또 외부 지문이 나오고 이렇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그 대단원 소단원 제목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제 네. 뭐 비유와 상징이 대단원이면 거기 속에서 있는 시는 무조건 비유 아니면 상징이 무조건 나오고 그렇지. 그다음에 소설도 거기 안에서 보면 비유 아니면 상징이 무조건 나오고 그렇지. 이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큰 틀에서 문제를 좀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필요하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부 지문이 나와도 어차피 그 단원이 비유와 상징이야. 네, 그래서 어차피 비유 물어볼 거거든요. 어차피 비유 상징이 네. 나오는 거야. 거기서 갑자기 생뚱맞게 네. 감각적 이미지 이런 거 나오는 게 아니야. 그래서 비유와 상징 단원이다라는 어떤 개념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 거죠. 네네. 왜냐하면 학교라는 건 교육 과정이라는 게 명확하게 정해져 있고 여기서 뭘 배울까라는 게 그 단원의 학습 목표, 학습 활동에서 선명히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낯선 질문 많이 나와서 뭐 물어봐 이렇게 해봐야 요거 이 단원이네. 이 단원이면 이거 시행 표현법 중에서 비유와 상징 이렇게 푸는 거라 이거예요. 좋은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효과적인 내신 대비 방법으로 우리가 교과서의 학습 목표, 학습 그거에 따라서 정리를 해라. 대단원부터 수단원으로 가면서 다다다 정리를 하다 보면은 큰 그림이 이 줄기가 잡히는 거다. 네네. 예. 그리고 또 효과적인 내신 대비 방법 관련해서 더 뭐 있어요? 선생님 의견에 덧붙이자면 네네. 먼저 공부를 시작할 때 교과서 본문을 읽은 다음에 네. 자습서를 바탕으로 해서 출판사별로 문제집이 기본적인 문제집이 있어요. 네. 그 문제를 풀면서 자기가 뭐를 헷갈렸는지 기본적으로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사실 이 부분 이런 뭐 체크라든지 한끗이라든지 완자라든지 이런 문제집은 다른 대치 외부권에서는 이 정도로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데 네. 이 정도로는 대치권에서 80%밖에 커버가 되지 않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아이들이 여기에 기출 문제라든지 아니면 더 수준 높은 문제들을 풀면서 이제 여기에 추가를 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꼭 놓치는 게 학교 프린트를 맞아요. 학교 프린트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어떤 학교는 기본적인 내용을 주기도 하지만 대부분 문법 같은 단어는 심화 내용을 프린트로 주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꼭 프린트에 있는 내용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거기에 어떤 예시가 들어간지 문법은 그 예가 사용되는 단어들이 중요한 게 많기 때문에 그 예까지도 정확하게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학교 프린트까지 다 정리한 다음에 네, 그거를 자기 나름대로 다 단권화 시켜서 공부를 하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그래요. 그러면은 오답 노트 하라는 얘기예요? 내신에서는 오답 노트보다는 저는 내신은 사실 범위가 많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제가 수업할 때도 본문에 아이들이 먼저 선생님이 했던 내용들이 다 필기가 돼 있는 그 교과서 본문이 있을 거란 말이죠. 네. 네, 거기에다가 아이들이 문제집을 보면서 자기가 헷갈렸던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문제를 보면 내가 이 개념을 아는 줄 알았는데 몰랐구나 하는 부분은 거기에 또 한 번 자기 나름대로 필기를 하는 거죠. 선생님 필기와 다른 색으로. 교과서에. 네네, 교과서에. 교과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선생님이 필기한 부분이 있고 자기가 추가로 한 부분은 다른 색으로. 무슨 색이 좋을까요? 파란색. 파란색 좋아.
선생님 필기는 주로 뭐 하죠? 선생님이 좀 중요하다고 학교에서 한 부분 아이들 되게 알록달록한 색으로 빨간색으로 빨간색. 저기 파란색이다. 네. 예. 그게 추가로 하고 자기가 또 문제를 풀 때마다 헷갈렸던 부분을 그대로 계속 추가하는 거죠. 네, 그래서 시험 보기 전에는 여기에 내가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이 다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있는 내용 프린트까지 다 정리해서 교과서에? 네네. 보통 학습활동에 있는 내용을 선생님들이 프린트로 많이 주시거든요. 교과서 학습활동에. 그래서 교과서에 모든 내용을 다 적어서 아이들이 좀 그걸로 단거나 하면 시간도 줄일 수 있고 자기가 몰랐던 내용을 다시 한번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파란색은 혹시 귀파란 로고 때문에 파란색으로 그래요. 오답 노트 관련해서 뭐 선생님은 뭐 일단 오답 노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내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말 많은 양의 문제를 생각보다 많이 풀어요. 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뭐 다 수학처럼 잘라서 붙이고 이럴 수는 없어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애들한테 처음 시작하기 전에 좀 택을 나눠주는 편이거든요. 그 포스트잇 같은 거 붙이는 거. 포스트잇을 나눠주는 포스트잇? 네, 그래서 이제 붙여주는데 그런 자기가 붙여주기까지 직접? 아니요, 그거는 뭐 사주기까지는 했어요. 포스트잇 사준다. 네, 사주는 왜냐하면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알아서 하겠지만 사실 이제 중학생 애들은 이제 학습 태도를 딱 형성해야 되는 그 시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서. 몰라요. 네, 그래서 교과서가 워낙 저기 빽빽하니까 포스트잇 사이즈는 보통 어느 정도인가요? 거기 가면요, 다 있는 그 곳에 가면 1,000원짜리가 있어요. 1,000원짜리. 네, 1,000원짜리. 다이소 가면 1,000원짜리. 그래서 딱 정말 한 손 한 마디 크기? 이 정도, 조그만 거. 조그만 거 해가지고 뭐 넓은 거 말고 애들이 많이 틀리는 것 중에 이건 좀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에 자기만의 색깔로 택을 붙이게 하고요. 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시험 전날이나 시험 한 3일 전에 그 문제만 이제 볼 수 있게 만드는 거죠. 네네.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 교과서를 단거나 하면서 정리를 하게끔 하고 포스트잇을 거기 붙여서 단거나 하는 거네, 이럴테면 그렇죠? 네, 단거나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단거나는 교과서를 중심으로 가자. 네. 와, 교과서가 그러면 아주 볼만하겠네요, 그렇죠? 네, 좋아요. 그 다음에 지금 두 번째로 기출 문제나 수준 높은 문제도 필요하다고 얘기를 사실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시중에 뭐 아까 체크 뭐 등등등 있는데 그 기출 문제나 수준 높은 문제를 어떻게 애들이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좀 학원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잠깐만, 이건 일단은 근데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가지 않나요? 기출 문제가 네. 올라가는데 대체로 시험이 많이 어렵지 않은 학교들은 그 학교 수준의 기출 문제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 네, 그래서 정말 어렵게 내는 학교들의 기출 문제도 구할 수 있으면 그런 학교 기출 문제까지 다 풀어. 출판사가 갔다면 어차피 그 맞아요. 내용은 다 같거든요. 그래서 같은 출판사를 쓰는 어려운 학교의 기출 문제를 가지고 와서 그걸 자기가 직접 풀어보면 도움이 된다. 네, 많이 도움이 돼요. 그런 식의 이제 학원에는 아무래도 기출 문제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다양한 학교들이 기출 문제 있으니까 학원에 도움 받을 수 있으면 좋고, 아니면 뭐 족보닷컴이나 뭐 내신 뭐 사이트가 뭐 어디 있는 것 같은데 몇 개 잘 모르겠는데 뭐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기출비 뭐 이런 게 있나 봐요. 잘 모르겠는데 학교 기출 문제는 나쁘진 않죠. 꼭 풀어야 되긴 하지만 좀 쉬운 학교 같은 경우 계속 쉬운 문제만 올라오니까 좀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학교 프린트가 되게 중요한데 그거를 학교 프린트를 쓴 선생님이 어찌됐건 자기의 노동력을 투여해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어차피 지금 변별력을 만들려면은 애들이 뻔히 보는 교과서, 평가 문제집, 자습서 거기서 내는 것보다 프린트를 내는 게 당연히 변별력이 있을 수 있으니까 프린트를 낼 수밖에 없죠. 프린트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프린트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 단권화를 교과서나 이런 걸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네요. 네. 좋아요. 뭐 이 정도면 뭐 충분하네. 뭐 더 해야 되나? 잠깐만요. 그러면 그 관련해서 아까 지금 내신 대비 교재 활용 방법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뭐 내신 대비 교재와 활용 방법은 시중에 자습서와 평가 문제집게 없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아까 방금 얘기했던 내용들 네. 그 정도죠. 네. 뭐 특별한 게 없으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교과서, 그다음에 자습서, 평가 문제집, 그리고 기출 문제를 다운받을 수 있는 몇 개의 사이트 정도를 열심히 했어 내가. 그러면 내신 100점이 가능하냐? 95점 정도? 95점 정도? 100점은 좀 무리다. 그러니까 어려운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 더 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하나 더라는 게 학원에서 좀 충족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가요? 혼자서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 스스로 문제 보는 시각을 좀 기르면은 어떠한 문제가 조금 나오겠다라고 하는 걸 보조 자료를 조금 참고한다든지 이제 이러한 노동을 학부모님들이나 같이 해주시면은 가장 크죠. 95점까지는 가능하지만 나머지 어려운 학교에서 5점을 채우려면은 나혜쌤 수업을 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 그 프린트 변형 문제도 한번 풀어봐야 되는 풀어봐야 거고. 되고. 네, 좀 여러 가지 보조 자료로 조금 더 플러스로 해줘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혜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변형 문제도 좀 만들고 그래요. 네, 왜냐면 이제 사립이나 아니면 공립인데 정말 열정적으로 가르치는 교사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런 분들은 제가 교사였어도 제가 하고 싶은 거 냈을 것 같거든요. 네. 네, 이제 그러니까 그분들이 내셨던 것들을 참고해서 문제를 또 만들고, 이 다음에 애들이 헷갈릴 만한 것들을 주간 테스트로 내서 그런 연습들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 거기까지 가줘야. 그러니까 학원을 우리가 그냥 다니는 건 사실 아니에요. 이게 수강료가 적지 않지만 거저다니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의 노력. 그래서 우리 또 대치동 그 중등 그 국어 1타 강사 나혜쌤이 자기 수업을 들어야 나머지 5점을 채울 수 있다라고 주장한 게 아니고 네, 맞아요. 그렇게 받아들일게요. 네. 자, 그러면 그렇다는 얘기고, 그리고 우리 그 주선 쌤은요? 저도 사실 아이가 충분히 이런 문제를 풀고 스스로 분석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100점에 가까우게 맞을 수 있지 수도 않을까. 네네, 충분히 선생님 수업 만들어도 된다. 그 정도는 아니다. 네. 네. 그런데 아이들에 따라서 자기가 약한 유형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런 취약 거를 영역. 네. 그거는 혼자서 커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업을 듣는 건 좋지 않겠냐. 네, 도움을 이런 받을 수 있다면. 선생님들이 이 정도의 어떤 자신감과 프라이드가 없으면 사실 수업 못 합니다. 내 수업 들어야 돼가 기본적으로 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 강사들. 그게 안 깔려 있으면은 강사하면 안 돼. 아니, 그게 안 깔려 있으면 어떻게 애들 가르쳐요? 나 내 수업 들어야 성적 올라. 이런 마인드가 없으신 우리 강사분들은 이제 강사를 그만두셔야 되지 않냐. 개인적으로 들면서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애들을 가르쳐야죠, 당연히. 그래서 95점까지는 가능하니까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저는 이제 고등학교를 대비해서 평균 97은 맞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번 학원 와야 되겠네요. 좋아요. 자, 그래서 우리 교재 관련해서는 이제 그 정도 얘기가 된 것 같아요. 웬만한 얘기만 다 되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내신 성적이 이제 우리가 앞에서 뭐 나왔던 얘기들도 많이 있겠지만 뭐 상관없어요. 내신 성적이 좋은 학생들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내신 성적 좋은 애들의 특징은? 내신 성적이 좋은 애들은 일단 운이 좋아요. 운이 좋다. 네, 근데 굉장히 좋은데, 근데 이제 이게 운이라고 하는 게 애들이 아직까지 운이라고 하면 그냥 정말 완전 외부적인 요인에 따른 운이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네, 수능 같은 경우에는 물론 시험 운이라는 게 반드시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은 그 운과 별개로 내신에서의 운은 저는 약간 통제 가능한 영역이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네. 애가 뭐 감기 걸려서 컨디션이 안 좋아. 원래 시험 전에 감기 안 걸리게 관리하는 것도 자기 관리 능력인 거고요. 내가 맨 마지막에 본 게 나왔네? 라고 하면 마지막까지 했던 부분을 필기하고 가져가는 것도 그 친구의 노력이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 친구의 답안은 서술형에서 허용 답안이 안 되는데 내 답안은 허용 답안이 됐다. 라고 한다면 사실 평상시에 그 친구가 선생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었거나 네, 그 다음에 평상시에 성실한 태도로 학교 생활에 임했거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한 학교 시험 안에서의 이제 내신 시험에서의 운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들의 평소 생활 습관, 그다음에 태도, 그다음에 노력에 조금 비례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 운이 좋았어라고 하지만 사실 저는 이제 그게 걔가 다 만들어내온 운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100점을 맞고 만점 맞는 이런 아이들은 내가 운 좋게 만점 맞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운을 뜯어보면은 그게 운이 아니었다는 거죠. 사실 그게 실력이었다는 거지. 그래서 100점을 맞는다, 만점 맞는다는 건 사실 어느 정도의 운이 작용을 해야 사실 맞을 수 있는 그런 점수잖아요. 만점이라는 게. 근데 그게 결국 평소의 생활 습관과 관련된 것이다. 그래서 그거 운 좋게가 아니고 평소의 생활 태도나 실력이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네네. 좋아요. 정리 뭐 이 정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내신 성적 좋은 또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내신 성적이 좋은 아이들의 특징. 내신 성적이 좋은 아이들의 특징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평소에 좀 꼼꼼하고 그리고 시험 볼 때 잘했던 아이들도 갑자기 좀
당황스러운 문제가 나오면 시간 관리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시간 관리. 그 문제를 계속 생각하느라고 뒤에 문제 풀 시간을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뒤에는 대충 풀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시간 관리. 평소에 문제를 풀 때 2분 몇 분 이상 걸리면 안 된다. 이런 습관을 평소에 기르고 있어야지 어려운 문제를 접했을 때도 당황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신 성적 좋은 아이들의 특징을 제가 보면 네. 학교 수준 이상을 준비하더라고요. 아무리 어려운 학교여도 그 이상을 준비를 해서 네,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 풀 수 있고 다 쓸 수 있게 정말 저 친구는 100점 맞겠다 보면 싶더라고요. 야, 결국은 그러면은 실력을 끌어올려놔야 되네. 맞아요. 그렇죠? 네네. 네. 근데 좀 중등에서 학교 수준 이상까지 준비하는 그럴 필요가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어차피 중학교 때 이 내신 준비하는 게 고등 내신 준비하는데도 똑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네. 학교 수준 이상으로 난 준비한다. 네. 이렇게 준비하는 습관을 길러놓으면 네. 고등 내신도 네. 물론 어렵겠지만 네. 충분히 커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일단은 꼼꼼하게 공부하는 건 이제 학습의 기본이니까 그렇게 하는 게 어렵죠. 사실은 동기부여 같은 거를 좀 해줘야 되나?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성적이 쫙 오르고 뭐 이런 케이스 있어요 혹시? 있죠. 왜냐하면 아직 애들이 그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형성되는 시기가 딱 중학교 요 시기인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애들이 자신감을 얻기도 하고 잃기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지.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레벨이 좀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동기부여에 따라서 이제 낮은 단계의 친구들도 그냥 100을 받아오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한 달 정도 준비하는 이 기간에서 할 수 있다. 나 이번 잘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동기부여는 굉장히 큰 점수 격차를 만드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럼 선생님들이 뭐 동기부여를 학생들한테 해봤던 뭐 그런 거 있어요 혹시? 저 아까 그 꼼꼼하게 푸는 남자친구 잠깐 얘기했는데 네. 그 친구한테 제가 와, 넌 정말 꼼꼼하게 잘 아, 푼다. 칭찬. 네, 칭찬을 많이 해줬더니 이렇게 되게 부끄러워하면서 그 다음에도 제가 이렇게 보면 정말 열심히 풀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래. 그래서 너는 이런 점이 정말 좋다. 너 이것만 하면 진짜 잘할 것 같은데. 맞아. 네, 이렇게 칭찬을 해줬더니 그게 남자친구들한테는 정말 잘 먹히더라고요. 아, 여자한테는 안 맞고? 남자친구한테 조금 더. 아, 남자친구한테? 네네. 아, 좋아요. 고 선생님 같은 경우는 동기부여를 어떻게 아들한테 시켰던 뭐 방법은? 칭찬 격려 이런 정도인데 근데 이 친구가 분명히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네. 지난주보다 더 나아지는 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파악해주고 조금 더 다독이면서 결국엔 끌고 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 다독이면서. 네네. 그래서 언어로 해주는 게 가장 효과가 좋긴 하죠. 아, 그래요. 네. 거기보단 냉정한 나의 쌤이었고 어쨌든 그 진짜 우리 선생님들이 그 애정과 칭찬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 칭찬 뭐 하는 게 뭐 어려워요? 나의 쌤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니, 저도 칭찬 잘해요. 아, 미안합니다. 네. 희생양이 필요해요 지금. 그래서 칭찬을 우리가 많이 해줘라 애들을. 우리 애들이 어떻게 보면 자존감이 낮아요. 왜냐하면은 지가 아무리 공부를 잘한다고 해봐야 나보다 더 잘하는 놈이 있어 항상. 어딜 있어요. 가도 마찬가지 다 있습니다. 예, 지가 최고가 아니야. 그러니까 항상 우리 부모님들은 왜 더 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이거를 칭찬해주고 이런 게 참 중요해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칭찬을 많이 하는 스타일인데. 많이 해주시나요? 아, 그럼요. 저는요 일단 숙제나 이런 거 안 하면 남으라 그래요. 남어. 그럼 얘가 이제 좀 표정이 안 좋아. 남으니까. 그러면 이제 남으면 제가 딱 얘기합니다. 넌 나중에 커서 뭐가 될 거니? 너는 뭐 게임만 하면 뭐가 될 거야? 쌤이 네가 저기 마음에 들어서 널 좋아해서 너랑 같이 있으려고 너 남기라고 한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애들 참 좋아해. 약간 가식이죠. 우리 제 나이 쌤 입장에서는 가식이야.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해주면서 너 공부를 좀 해야지 하면서 친밀감을 좀 가져주면서 네가 공부만 하는 게 좋아. 이 얘기를 해주면은 애들이 조금 이제 바뀌면서 저 선생님을 좀 좋아하고 인간적인 유대를 만드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뭐 애들은 워낙 학생이 많아가지고 쉽진 않지만은 그래도 인간적인 유대를 만드는 방법은 사실 한 10분, 5분 정도 대화하면 되거든요. 그럼 애들이 또 열심히 선생님 좋아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항상 애정이 그 고픈 우리 아이들이기 때문에 전국의 강사들에게 제가 한마디. 그래서 우리 친구들 그렇게 동기부여를 참 해주는 것들이 우리 선생님들의 또 역할이고
아니고 또 뭐 사실 공부 뭐 잘한다고 성공하는 거 아니고 못한다고 실패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뭐 공부를 좀 못하는 아이들도 충분히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결과적으로 학교 수준 이상으로 공부하는 친구들이 결국은 잘하더라. 예, 이런 얘기네요. 네. 선행해야 되겠네, 선행해야 되겠네. 선행해라 이 얘기 아닙니까? 지금 선행을 중학교만 하면 안 되고 선행을 해라 그 얘기예요? 아닙니다. 선행. 아니요, 선행해도 되죠. 왜요? 그럼요. 선행 다 하는데 뭐 대충 선행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네. 일단 선행하라는 얘기고요. 선생님은 나혜쌤 같은 경우는 이거 어떻게 학교 수준 이상의 애들이 잘하더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확실히 이제 100이 목표인 친구들은 130, 150%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90이 목표면 사실 100%를 해야지 90점대가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게 진짜 있어서 맞아요. 그래서 애들이 조금 설렁설렁하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렇지. 선행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 내신 기간이 아닐 때 그냥 공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조금 더 필요한 부분들을 애들이 좀 갖추고 그다음에 조금 더 어려운 내용들을 공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맞아. 네, 같이 연달아서 이제 가게 되면은 네. 아마 내신을 해도 그 이상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하나의 과정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선행은 뭐지 금지된 표현처럼 뭐 교육부에서 선행 금지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런데 선행이 없던 시절이 있었나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중학교 때도 요즘 굉장히 어려워졌지만 진짜 고등학교 뭐 휘문고 중동고 단대부고 이런 데 가잖아요. 시험지 보면 진짜 깜짝 놀래고 일부 학교들 많은 학교들 중에서는 개강하기 전에 2월 달에 반배치고사 같은 거 보는 학교들 많아요. 예비고일을 대상으로. 그 반배치고사 시험지나 출제 범위 보면 깜짝 놀랍니다. 작품 한 100개 주고 막 책 두꺼운 거 던져주고 공부해와 우리 반배치고사 볼 거야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를 우리가 고등학교 올라가자마자 맞닥뜨리는데 중학교 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거냐라는 거죠. 예, 제가 지금 사교육을 조장하는 건 아닙니다. 혼자서 할 수 있어. 혼자서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내신 기간 6개월은 충실히 내신하고 내신 기간 관련해 가지고는 나머지 6개월은 그 선행이라는 게 아니고 국어 같은 경우는 심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해력을 향상시키는 것들 그런 걸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내신 준비하는 기간은 혼자서 한다고 가정했을 때 한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내신 기간. 혼자서 하고 싶은 친구들은 그냥 처음부터 시작을 그냥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이제 교과서에서 진동을 나가고 맞춰서 같이 공부하고 그래서 이제 좀 넓게 기간을 좀 잡아서 한 뭐 2달 정도를 잡아야지만 이제 계속 복습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양이 주어지고 그다음에 혼자 자기 주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제 스케줄을 좀 잘 관리를 해야 되니까 학교 수업 나가는 그 동시에 그냥 바로바로 항상 대비하는 기간이 그냥 내신 기간인 것 같아요. 혼자 하시는 4월 말에 중간고사를 보게 되면 이제 3월부터 시작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사실상 그냥 학기 중은 계속 내신 대비네. 이렇게 되면은 좀 병행을 하거나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효율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네, 그것도 사실 공부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면 좋고 선생님도 비슷한 좀 넓게 본다면 진짜 학기가 시작되면서 같이 예습 복습을 내신으로 한다면 그렇게 볼 수 있지만 바짝 한다면 저는 혼자 해도 3-4주면 가능하다. 중등에서 네네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항상 이 어떻게 보면 수능형 공부를 좀 강조하다 보니까 방학에 겨울방학 2달, 여름방학 1달에서 3개월은 우리가 수능형 공부를 좀 해주고 학기 중에는 사실 3월달 이럴 때 시간이 없어요. 없는데 그래도 가능하다면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한 달 정도는 좀 수능형 공부도 좀 해보고 이런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건 이제 아이의 상황에 맞게끔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내신 성적 좋은 학생들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얘기를 해봤고 내신 성적을 우리가 향상시키는 선생님만의 어떤 방법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날쌤부터. 강사 자신만의 내신 성적 향상 뭐 비법까지는 아니더라도 방법 관련해서 공통적으로 그냥 강사 선생님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학생이 스스로 암기하고 그다음에 문제를 결국엔 풀어가는 과정을 지금 익혀야 되니까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그 전체적인 습관 태도를 잡아주는 게 제 역할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태도와 습관을 잡아준다. 특히 이제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범위가 있는 시험이 너무 낯설다 보니까 하는 방법까지 좀 태도를 잡아주면서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좀 문제를 보는 좀 시간
시각을 길러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보는 시각. 네, 그래서 이 작품을 봤을 때 이제 저희는 이제 하도 많이 봤던 작품이니까 당연히 이런 문제는 나온다. 그렇지.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거를 조금 더 그런 것들 좀 맥을 찝어줄 수 있는 것들을 좀 가르쳐 주는 편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뭐 소설 풀 때는 이렇게, 시 풀 때는 이렇게, 뭐 비문학이나 특히 설명문 때는 어떤 식으로 이런 것들을 좀 가르쳐 주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선생님이 이제 100점을 만든다 이런 얘기네요. 그래서 태도나 습관을 잡아준다라는 거는 어떤 거죠? 태도를 잡아준다. 정말 이제 이런 것까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애들이 생각보다 필기라고 하는 거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이더라고요. 아. 이제 중학교 초반 친구들은 네, 뭐 가만히 냅두면은 고등학교 때 알아서 하겠지만 이제 저희는 조금 더 빨리 애들이 좀 습득하고 빨리 성장하기를 원하니까 네. 이제 중2, 중1 때부터 이제 필기하는 방법, 그렇지. 그다음에 중요도에 대해서 정말 필기를 하는 방법. 맞아. 정말 별거 아닌데 중요도 좋은 건 빨강색, 그다음에 파랑색, 그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 좀 출제 포인트야라고 하는 건 또 다른 색깔 펜으로 Q라고 좀 찝어주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Q. 네, 그래서 이게 반드시 퀘스천으로 나온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출제 포인트를 좀 찝어주는 것들에 대해서 애들 좀 눈 좀 길러주고 너무나 많은 문제를 풀 때 택을 붙이면서 이런 식으로 좀 중요도를 좀 선별하는 작업. 사실 시험이니까. 포스트잇. 네네. 포스트잇에. 아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면은 얼마 전에 어떤 그 지인분들을 제가 만났는데 자녀분들이 이제 중학교 이제 들어간 거예요. 1학년. 근데 그 요즘에는 그 교과서에 필기를 애들이 안 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교과서가 너무 깨끗하다는 거야. 둘 다 이제 남자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학교에서 패드 사용해요. 그랬더니 학교에서 패드 사용 안 한대. 근데 교과서가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럼 뭐야? 필기를 안 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럼 공부를 안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지인분들은 교과서는 깨끗하니까 아 요즘 애들은 필기를 안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말이 돼요 이게? 필기라는 게 말이 돼? 근데 사실은 필기를 어떻게 할지 모르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필기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성적이 달라질 수 있고 받아들이는 게 정말 달라질 수 있어요. 너무 중요한 거야. 이 필기하는 방법 관련해 가지고 뭐 유튜브 영상 찍을 생각 없어요 혹시? 네,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좋아요. 예, 그래서 필기하는 방법 이게 쉽지 않아. 우리들 입장에서는 뻔하지. 필기 왜 못해? 아무도 잘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기하는 방법에 대한 우리 또 영상을 나혜쌤이 또 나중에 찍는다고 했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러면서 문제를 보는 시각 같은 거를 길러주는 것이 또 우리의 역할이죠. 그렇죠? 네. 예, 예. 아, 좋습니다. 야, 이것만 해도 뭐 충분히 100점 나오겠네. 그래요. 그리고 주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자신만의 또 어떤 또 성적 향상의 비법 같은 거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게 약간 촌스럽지만 3스텝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 3스텝. 네. 영어 나왔습니다. 멋있다. 네, 저희 이 교재 홍보가 아니라 저희 교재는 일단 본문이 아무것도 없어요. 네. 아무 필기가 안 돼 있는 상태라서 저는 네네. 수업 시간에 그거를 많이 활용하는데 네네. 아이들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필기를 안 해요. 보통 아이들 교과서 필기를 가져와봐 하면 깨끗한 친구들이 많거든요. 있네. 네, 네. 정말 빽빽하게 적어온 친구, 선생님 얘기하셨던 거 다 메모해 오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교과서 갖고 와봐 하면 깨끗한 친구들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친구들을 이렇게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서라도 내신 기간에 본문 그 깨끗한 본문에 네. 제가 직접 필기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직접 필기를. 네, 아이들이 내신 기간 되면 선생님 손이 너무 아파요. 아,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그 정도로 필기를 시킨다. 네, 예. 네, 적일 걸 제가 직접 아이들한테 이거는 꼭 적어야 되고 필기하는 거를 아이들이랑 같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첫 번째로 필기를 다 잡아놓고 네. 그리고 수업이 끝난 다음에 문제를 풀고 나서 네. 마지막에 저는 쪽지 시험 구두 테스트를 쪽지 시험으로 보는데 쪽지 시험이 스텝 2예요? 네, 스텝 2 스텝2입니다. 쪽지 시험. 그거를 저는 백지 개념 테스트로 봐요. 백지 테스트. 네, 그날 배운 내용을 아이가 직접 다 쓰는 써보게. 거지. 네. 근데 아이들이 실제로 안다고 생각했는데 써보면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요약하는 느낌이네요. 네, 그 저희 또 이거 진짜 교재 홍보는 아닌데. 그죠? 네, 교재가 완벽해요. 네. 그래서, 네. 뭐예요? 분석 노트를 보면 분석 노트. 정확하게 중요한 것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아이들 백지 개념 테스트를 보거든요. 백지 테스트. 네. 예. 네, 쪽지 시험과 백지 개념 테스트를 이렇게 보고 네. 그 다음 주에 아이들이 왔을 때 네. 기출문제 전 주간 테스트를 기출문제 중심으로 실제 시험처럼 시험 시간 이게 네. 스텝 3. 오늘 지금 만든 거 아니죠? 저 좋아요. 기출 문제로 이제 주간 테스트 보는 스텝 3입니다. 네네 실제 좋아요. 학교 기출 문제로 시험 시간은 다만 짧게 20분에서 30분 동안 25문제에서 30문제를 풀 수 있게 네네. 실제 시험 유형을 많이 익숙하게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네. 마지막에 아이들 이제 직보 전에는 직보 자료를 주는데 네. 그때 웬만하면 제가 손으로 필기한 손필기 손필기 정리 네. 자료 거기에 아이들이 단거나 하기 힘드니까 제가 해서 해줘서 네 스텝 4인데 이거는 그렇네요. 네, 스텝 4 가겠습니다. 네, 좋아요. 네. 이 정도. 그렇게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어쨌든 네. 지금 같은 얘기가 이제 필기를 애들이 하지 않는다는 거 이거.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제 필기하는 훈련을 시킨다는 입장에서 동일한 얘기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백지 테스트 같은 경우도 필기 자체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머릿속으로 판단을 해서 그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부라는 게 주입이 3이고 인출이 7이라고 합니다. 인출을 많이 시켰을 때 얘의 성적이 향상된대요. 백지 테스트 같은 것도 일종의 인출이라고 할 수 있는 맞습니다. 거죠. 필기도 사실상 인출이거든요. 네. 그래서 인출을 하는 우리 선생님들의 특징인 것 같고, 그다음에 기출 문제를 많이 풀려서 이제 유형에 익숙하게 만들고 또 선생님이 내용을 정리하고 포스트잇도 주고 하면서 계속 선생님들이 끊임없이 그 인출을 하는 그런 과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좋아요. 야,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성적이 안 오를 수가 없구만. 선생님들이 어마어마하네요 지금. 근데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하나가 더 있는데 네. 무조건 중학교 내신은 문제만 많이 풀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 아닌 경우들도 있거든요. 아무리 문제를 풀어도 100점이 안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 특히 그런 것들은 영역별로 좀 다르게 해야 되는데 문법 같은 경우에는 개념이 제대로 잡히지 않았는데 뭐 100문제를 준들 200문제를 준들 그냥 계속 틀리다가 결국엔 또 틀려서 결과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서 네. 기본 개념을 조금 투자를 하는 편이긴 해요. 기본 개념을 네. 좀 단단하게 한다. 네, 그래서 예. 어차피 문제 돌리고 이런 것들은 애들이 기본만 잘 잡혀 있으면 알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일단 저희는 체크만 해주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오답 같은 경우에도 사실 내신은 그 문제가 그 문제로 사실 결국에 선택지가 꼬아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바로 내신 다음에 그 해설지가 붙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해설지 좀 읽게 시켜요. 해설지를 네. 읽으면서 네. 오답의 근거를 네, 좀- 학습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좀 그때 뭐 키워드 동그라미 쳐보고 이러면은 사실 이제 그 단원의 중요한 내용들이 또 나오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애들이 문제만 푼다고 생각하는데 좀 해설지도 같이 병행해서 좀 깊게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해설지 병행해서 네. 깊게 공부했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양치기라고 하는데 이제 문제를 많이 풀어. 왜 그러냐면요. 개념을 내가 혼자 공부하려고 하면은 이제 정리하려고 하면 피곤해 이거 자체가. 왜냐하면 머리를 많이 써야 되고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데 문제를 푸는 거는요. 그냥 뭐 3번 같은데 4번 같은데 이렇게 풀면 돼요. 편해 공부가. 수학의 문제 푸는 건 힘들어요. 왜냐하면 풀이 과정을 다 써야 되니까. 근데 국어는 양치기 너무 쉽습니다. 100문제 되면 100문제 너무 많아요. 그런데 내신 100문제는요. 30분도 안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그냥 편하게 공부하려고 양치기를 많이 하는데 개념에 좀 더 쏟아야 된다. 네. 이거는 아까 쪽지 시험을 백지 테스트 한다든지 이런 거하고 다 지금 연결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선생님은 또 뭐 더 있습니까? 아까 방금 말씀하신 그 제가 백지 개념 테스트를 아이들한테 많이 시키는 이유가 예. 이게 서술형 대비에 많이 도움이 돼요. 서술형 대비. 네, 그렇지, 그래서 그렇지. 실제로 따로 서술형을 보려고 보는 학교들은 따로 대비를 하는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들 입장에서도 평소에 계속 써보는 게 자연스럽다 보니까 네. 이 서술형 문제가 나와도 그냥 아이들이 어렵게 다가가지 않고 저희 학생 같은 경우는 되게 자연스럽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꼭 그 학원을 안 다니는 친구들도 자기가 그날 배운 내용은 그날 자기가 진짜로 알고 있는지 한번 써보는 이런 연습도 내신 때 꾸준히 한다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내신 때 이제 그 서머리라고 하죠. 사실상 이렇게 딱 그 노트 한 권 마련해서 국어면 국어, 사회면 사회 해가지고 거기다가 자기가 공부한 내용을 이렇게 서머리하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하게 되면은 전체 흐름이 잡힙니다. 그러면서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그런 게 있는데 약간 그런 느낌으로 말씀하신 것 같고 서술형 문제가 나와서 그런 서술형 문제가 아까 꼭 필요한 내용으로 이게 출제가
된다고 했는데 서술형이 지금 우리 그 대치동 학교들에서 한 몇 프로 출제돼요? 객관식에 비해서 한 몇 프로 정도? 저 작년에 진성 같은 경우는 네.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중간 기말을 올 100% 서술형으로 봤어요. 아, 그래 그럼 서술형이 네. 중요해지네? 맞아요. 네. 중3 지금 학교 이름 얘기해도 되나? 당연히 되죠. 네. 숙명 같은 경우는 3학년 때 지금 기말 때 100% 서술형으로 본다고 이미 예고를 다 했거든요. 잠깐만 100% 서술형이라 그러면은 이게 그러면 뭐 이렇게 보통 이제 문장 정도 쓰는 거예요? 뭐 저기가 논술형은 없죠? 네, 그 조건을 주고 그러니까. 그 조건에 맞게 쓰는 거죠. 몇 문제 네. 그럼 몇 문제 나오는 거예요? 학교 상관없어요. 학교 네, 얘기는 돼요. 14문제가 중간 14문제에서 15문제 정도 출제. 서술형 문제를 많이 좀 늘려가는 추세네. 이번에 맞습니다. 2028부터 네, 맞습니다. 내신에서 서술형을 늘린다고 하니까 네, 네. 서술형을 많이 늘리는 지금 추세로 가고 있네. 아, 그래서 우리 대치의 글쓰기 센터가 생긴 건 아니죠. 근데 네. 뭐 어머님께서 근데 그 이후로 뭐 글쓰기에 대해서 중요성들을 많이 언급하시긴 하더라고요. 아. 뭐 글씨 따로 대비해 줄 수는 없냐, 없냐 해서 그런 맥락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 글쓰기 센터까지 안 다녀도 되잖아요. 아니 근데 뭐 아, 필요한 학년들이 있겠죠. 근데 어. 이제 중학생들은 사실 저는 조금은 좀 지양하는 편이긴 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우리 선생님들이 충분히 서술형 문제 대비가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아, 네네. 좋아요. 그래서 서술형이 늘고 있는 추세는 맞는 것 같다. 이런 네. 느낌이니까 그럴수록 우리가 이제 서머리 요약 또는 이제 백지 테스트 같은 그런 훈련들을 많이 하는 게 좋다. 기본 개념 공부하고 서머리하고 하다 보면은 서술형 문제 어렵지 않다. 사실은. 네. 왜냐하면 이거를 좀 아리까리하게 출제해 버리면 굉장히 논란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좀 선명하게 출제하면서 네. 차감하는 식으로 점수를 그렇죠. 그런 식으로 배열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네. 참고로 수행 평가 같은 경우는 혼자 하기가 힘드나요? 아니요. 수행 평가는 사실 혼자도 가능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어머님들께서 이제 조금만 자료만 모아 주신다면 네, 이제 중학교 수행 평가는 혼자서 대비를 할 수 있는 영역이긴 해요. 네. 그러니까 수행 평가가 이렇게 어려운 거 나오진 않는다. 네네. 예. 근데 이제 성실성의 문제다. 그렇죠. 예. 뭐 글쓰기 능력 같은 게 좀 필요하고 뭐 그래요? 그런 것들을 수행 평가를 많이 봐요. 그래서 이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중에서 이제 학교에서 객관식만 보는 또 학교들이 있어요. 수행 평가를? 네, 아니요. 그 지필고사를 객관식으로 보고 그치, 객관식. 수행 평가로 다 서술형으로 돌려버리는 그렇지. 케이스들이 있는 거죠. 그런 게 많죠. 네, 그런 것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수행 평가는 기본적으로 이제 문법 영역에 대한 수행 평가를 제외하고는 다 그냥 쓰는 거, 뭐 독후감을 작성한다든지, 독후감. 아니면은 뭐 자기소개서처럼 뭐 통일성 있는 글쓰기를 한 편의 글을 만든다든지 약간 이런 쪽의 계열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면은 자기소개서 이런 거를 글을 얼만큼 잘 쓰냐도 점수에 반영이 되는 건지 아니면 성실하게 제출을 하면은 만점을 주는 건지 예, 조금 능력이 필요한 건지 그래도 좀 필요하긴 하죠. 약간 필요하다. 네, 왜냐하면 사실 이제 수행평가가 아무거나 내는 게 아니고 또 그 교과서 학습 목표에 맞는 그 요소들이 또 들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니까 어느 정도의 네.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 네네. 그렇군요. 네네. 그러면 글쓰기 센터 다녀야 되는 거예요. 아니 글쓰기 센터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선생님들한테 물어볼 수도 있겠네. 요 학생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네, 많이 물어보죠. 많이 물어보는구나. 네, 그래서 이제 애들이 이제 좀 욕심이 생기려고 하는 그 시기에 좀 많이 자극을 주면은 생기려고 노력을 해요. 네, 그러면 그럴 경우에 나 좀 선생님 저 이런 수행 평가가 있는데 또는 학교에서 이런 교내 대회가 있는데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라고 하면 네. 근데 어느 정도 접근 가이드라인 정도는 얘기를 해주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사실 애들한테 가장 좋은 건 평상시에 이제 조건 있는 글쓰기 연습을 조금 시키면 좋거든요. 조건 있는 글쓰기. 네, 그냥 뭐 무턱대고 한 편의 글을 지어라. 이제 이렇게 감수성 있는 것들은 내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명확하게 문제를 좀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좀 부담 없는 글쓰기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그렇지. 같아요. 뭐 이렇게 전문적인 수준은 필요 없고 네. 조건에 맞는 글쓰기는 우리 사실 학원에서는 하는 거니까 학원에서 맞아요. 해결되는 네네. 거고 약간의 능력은 필요하고 선생님들이 그러면 근데 학생 수가 많아가지고 이걸 봐주기는 사실 힘든데도 좀 봐주나 봐요? 그래서 사실 이제 수행평가 개개인 한 명씩은 조금 이제 힘들긴 한데 네. 그래도 애들이 물어보는데 네. 당연히 대답을 해주고 저리가 이럴 네. 수 없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자체 사실 기특하니까. 기특하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뭐 시간을 내서라도 해주는 경우가 욕심 많죠. 있는 친구들이니까. 네네. 수선생 같은 경우도 수행평가 애들의 요청이 있어요? 네, 수행평가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 학습의 목표와 관련돼서 많이 나오거든요. 특히 그 동백꽃 같은 경우는 시점하고 관련된 단어이다 보니까 네. 이게 점순이 아이들한테 다른 시점으로 네, 재구성해서 글을 써오는 그런 수행평가를 전지적 작가 시점을 1인칭 주인공으로 바꿔라 뭐 이런 거죠? 네. 그러면 아이들이 점순이에서 이제 다시 달라서 나의 시점이 아닌 점순이의 시점이라든지 아니면 마을 사람들의 시점이라든지 아이들은 어떤 아이는 정말 빨리 끝내고 싶어가지고 닭으로 너무 신박한데요? 닭의 시점으로? 닭 괜찮은데? 그런 아이들도 있어서 막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막 이렇게 했는데 닭은 조금 그렇지 않니? 닭의 시점 같은 경우 얘 점수는 어땠어요? 점수까지. 근데 그 친구는 닭이 암탉과 수탉으로 나뉘잖아요. 네. 그거를 구분 못 해가지고 감점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게 알아야 돼요. 기본 그러니까 네. 이게 교과에 대한 이해가 베이스가 있고 네. 학습 목표와 교과에 대한 이해가 베이스가 있으면 네.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는 건데 네. 얘는 거기 자체가 혼동이 된 거라고 봐야 되네. 그러네. 알겠습니다. 결국 기본에 충실한 아이들이 수행도 잘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선생님들이 물어보면은 어느 정도 팁을 좀 준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좋아요. 오늘 뭐 내신에 대해서 우리 중등 내신에 대해서 웬만한 것들은 다 알아본 것 같아요. 예, 더 이상은 뭐 알아볼 게 없을 것 같아요. 다 얘기한 것 같아요. 충분히 된 것 같고 고등을 향한 준비 과정이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도 다 얘기를 한 것 같고 그럼 선생님들 마지막으로 뭐 하고 싶은 말, 뭐 내신 관련해서라든지 뭐라도 간단하게 하고 싶은 말을 하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수 선생님부터 할까요? 네. 저 내신 관련해서 네. 한마디 하자면 네네. 중등 내신 저 어차피 자사고 갈 거 아니고 특목고 갈 거 아니에요 라고 내신을 되게 좀 등한시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네. 그 친구들한테 항상 해주는 얘기가 너 지금 중등 내신 준비하는 게 기본기가 돼야지 특히 중3의 내용은 고1의 내용하고 많이 연계가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걸 잘해놔야지 나중에 고등 내신도 잘할 수 있다는 점을 계속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습관 같은 거를 길러주려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내신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의 좀 마음가짐 이런 거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네, 꼼꼼하게 하는 습관을 길렀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습 태도와 기본기 관련된 거기 때문에 옷이 이제 기초죠, 기초. 요게 안 되면 그리고 사실 내신 기간은 내신을 잘 보기 위해서 사실 애들이 막 새벽 2시에 자고 막 이러지 않아요? 그쵸. 열심히 하는 애들. 열심히 하죠. 네. 네. 저도 중학교 때도 막 새벽 3시, 4시에 잤던 기억이 있는데 안 그러셨어요? 아니 근데 내 시험 때는 미안합니다. 그래서 막 새벽 5시까지 막 하고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거짓말인가?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게 시계를 보고 있으면 시계가 새벽 3시 이러면 졸려요. 그래서 새벽 2시가 되면은 저는 시계를 10시에 맞춰 놓습니다. 10시에 딱 맞춰 놓고 이게 공부하면서 이제 집중하다 딱 시계 보면은 10시, 11시쯤이잖아요. 그럼 느낌이 10시, 11시 같아. 막 그런 식으로 해서 또 새벽 3시 돼서 그럼 또 10시로 돌려놔. 그러다가 새벽 5시가 되고. 그럼 학교에서 졸지 않나요? 아니 시험 기간에 각상 선택으로 벼락치기입니다. 벼락치기. 벼락치기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내신 보고 와서 낮잠 자고 이러는 건데 어쨌든 내신 기간에 그렇게 학습량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신을 하다 보면 학습량 자체가 그 한 달 반 동안 폭발합니다. 자기의 어떤 그 수준이 확 올라가는 게 내신이기 때문에 내신은 정말 중학교 내신은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야지 기본기가 탄탄하게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내신 잘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나이쌤 같은 경우는 또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뭐가 있을까요? 저도 사실 이제 애들이 중학교 내신이다 보니까 뭐 저는 입시만 잘하면 돼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애들이 많다는 거야.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간과하고 이런 경향들이 많은데 사실 뭐 모든 인생이 다 입시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다 사실 다 이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학교 때 이때 했던 뭐 여러 가지 활동들 사실 이제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말고도 그냥 이때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그러한 것들이 또 고등학교 때 이어지고 그다음에 결국에는 이제 어른의 삶도 이제 영향을 가는 거니까 이제 애들이 뭐 삶은 항상 연결되어 있다라고 좀 생각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얘들아, 삶은 항상 연결되어 있다. 네, 얘들아 삶을 항상 연결되어 있으니까 항상 열심히 살고. 그렇지. 네. 모범생 우리 또 나혜 쌤의 대답이었는데요.
대학들이 정시 수능 전형하고 이제 수시 그 학생부 전형이 있습니다. 근데 학생부 전형 교과 전형으로 애들을 뽑아봤어요. 근데 지방의 뭐 1등급 애들, 전교 1등 애들 어떻게 보면은 수능 성적은 낮아. 근데 이제 지방에서 그 좋은 성적으로 대학을 들어온 거야. 근데 이제 수능 성적으로 좋은 이제 뭐 강남에 좋은 성적으로 들어왔어.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의외로 수시로 들어온 아이들이 수능 성적이 낮을 수도 있고 학습 능력이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지만 굉장히 대학교 생활을 잘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부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증가했다는 거예요, 대학이.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공정성 문제 때문에 이제 수능이 늘어난 건데 그만큼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하는 것이 대학 생활도 잘하더라, 사회 생활도 잘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맥락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네. 확 와닿네요. 자, 우리 선생님들 너무 오늘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고, 제가 이제 중등 내신 관련해서 고등 내신까지 아우러서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고요. 그럼 오늘 뭐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기회가 되면은 또 한번 선생님들하고 한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네네.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